나의 사업장을 열고 싶어 라는 생각을 가지신 운동 강사님들께 이 영상이 닿기를 바랍니다. 필라테스 강사님들이 경력과 경험이 쌓이면 한 번씩은 이제 내 센터를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십니다. 10년 넘게 변하지 않는 시급도 그렇고, 나보다 나이 어린 원장 밑에서 일하는 것도 그렇고, 내가 운영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게 되죠. 근데 아쉽게도 강사로서 수업을 잘하는 것과 필라테스 원장으로서 센터를 운영을 하는 것은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강사로서 수업을 잘하는 것은 필라테스 시퀀스 짜는 법이나 다양한 워크숍들을 들으면서 실력을 쌓아가며 만들어집니다. 자연스럽게 센터에서도 에이스 강사님이 될 수 있고 나만 찾는 회원님들도 생길 거예요. 근데 이 단계에서 바로 필라테스 센터를 시작하게 되면 큰 어려움을 겪으실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필라테스 강사였던 와이프와 필라테스 센터를 운영한 지 벌써 3년이 되어 갑니다. 그 사이에 많고 많은 일들을 겪었는데요. 한 번은 인포데스크에 알바로 채용한 친구가 있었는데요. 이 친구는 강사 자격증만 따고 실제 필라테스 수업을 해본 경험은 없었습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 저희 센터에는 강사 자리는 없어서 인포데스크로 일단 합류를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 센터에 수업이 많아지면서 개인 수업을 할 강사님이 필요해지자 자연스럽게 이 친구에게도 기회가 갔는데요. 와이프는 아무래도 불안했나 봅니다. 2번, 3번 데모 수업을 하게 되죠. 웬만하면 이 친구에게 수업을 맡기려고 했는데 3번째 데모가 끝나는 그날 필라테스 강사의 자산인 시퀀스를 가져가시는 건 아니죠? 라는 내용의 문자를 받게 됩니다. 와이프와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때 와이프 강사 생활도 8년째였는데 굳이 이 초짜 강사님의 시퀀스를 가져갈 이유는 없었으니까요. 그 뒤로 이 친구는 센터를 그만두게 됩니다. 진짜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첫 수업을 우리 센터에서 할 수 있었을 텐데요. 그 뒤로 필라테스가 강사가 되었는지 아니면 장롱 자격증이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네요. 조금 황당한 사건이었지만 필라테스 강사가 아닌 저로서는 이 계기로 필라테스 강사님들에게 시퀀스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 건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조금만 검색해보니 필라테스 리포머 시퀀스, 바렐 시퀀스, 체어 시퀀스 등등 마스터급 강사님들이 촬영해놓은 유튜브 시퀀스 강좌를 보는 수많은 강사님들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필라테스 강사님들은 당장 내일 수업을 준비해야 되니까 이런 영상들이 실제로 도움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깨닫게 되는데요. 이래서 필라테스 강사님들이 원장이 되었을 때 블로그보다는 인스타그램 위주로 마케팅을 하는구나, 이게 더 익숙하니까 라는 거라서 알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인스타그램이 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매체는 아니거든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강사님들이 수업을 하고 재등록을 만들어내려면 애초에 신규 회원님이 있어야 하잖아요. 다르게 표현하면 필라테스 센터의 마케팅은 신규 회원을 데리고 오는 마케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핵심 요소가 빠져 있는 거죠. 이 요소는 아무리 필라테스 시퀀스를 잘 짜고 수업을 잘해도 자연스럽게 생기는 능력이 아닙니다. 새롭게 배워야 하는 뭔가죠. 사실 이 이야기는 저와 와이프의 경험담이기도 합니다. 저희 부부가 필라테스 센터를 처음 인수했을 때 필라테스 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었거든요. 특히 와이프가 큰 차이를 느꼈습니다. 강사로서의 역할과 원장으로서의 역할, 이게 너무 다르다는 걸 센터에서 몸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이 차이를 너무 몰랐기 때문에 시작은 할 수 있었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한 법이니까요. 하지만 센터 시작 후 첫 달 적자 400만 원을 기록하고 디스 수습을 위해 피 터지는 시간들을 보내야 했죠. 덕분에 이런 영상도 찍을 수 있는 것이긴 한데 필라테스 센터를 운영할 여러분들이 굳이 우리 부부가 겪었던 고난을 겪을 필요는 없잖아요. 오해가 있을까봐 강조해봅니다. 필라테스 시퀀스 짜는 법 등을 배워서 강사 여러분들의 수업의 질을 올리는 건 정말 필요한 일입니다. 이 과정에서 프로로서 자리를 잡는 것도 멋진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높은 확률로 여기에 익숙해지시면 필라테스 센터의 마케팅이 여러분 퍼스널 브랜딩을 갖추는 것과 같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시퀀스를 배웠던 선생님들은 유튜브,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자기의 퍼스널 브랜딩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이 영상 매체들을 통해서 그분들의 수업을 들으셨을 테니까요. 우리 센터의 마케팅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게 될 겁니다. 이미 예상하셨겠지만 필라테스 센터 마케팅은 이것과 크게 다릅니다. 특히 사용하는 매체가 달라요. 네이버 지도와 블로그를 활용하게 됩니다. 인스타그램으로도 가능할지도 모르겠지만 효율이 크게 떨어질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신있게 이야기하냐고요? 제가 우리 센터에 해보고 다 이야기해드리는 거거든요. 단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강사 교육을 듣기 위해서라면 제주도에서 강남까지 비행기 타고 오시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근데 필라테스 센터의 회원님들은 어떤가요? 지하철역 한 정거장, 아니 건널목 하나 건너기 힘들어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필라테스 수업이라는 같은 상품 같지만 퍼스널 브랜딩으로 끌고 오는 강사 수업의 고객들의 행동 패턴과 필라테스 센터 마케팅으로 끌고 오는 일반 회원님들의 행동 패턴은 완전히 다릅니다. 블로그 마케팅을 하셔야 합니다. 익숙하지 않으시겠지만 일반 회원님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글쓰기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제가 운영하는 필라테스 센터 두 곳에서는 지난 12월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25명의 신규가 들어왔고 그중 약 70%는 블로그를 보고 오셨습니다. 덕분에 센터 운영을 시작하고 나서 지금까지 역대급 순이익을 달성하는 달이 되었어요.
진심으로 이야기해드려요. 필라테스 센터 운영을 하고 싶다면 블로그 마케팅을 배워두세요. 필라테스 센터 블로그 마케팅 관련해서 더 자세한 디테일이 알고 싶으실 겁니다. 이 내용을 전부 다루려면 책 한 권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제가 쓴 종이책 내 블로그가 고객을 데려왔다 에서는 300페이지 분량으로 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을 보셔도 좋고요. 그리고 저도 정기적으로 블로그 마케팅 강의를 무료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가장 빠른 일정은 아래 고정 댓글에 달아둘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해주세요. 현실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수준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